안녕하세요.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지난주에 이어서 또 7월이 시작한 지난주. 요번 주는 이제 7월이 점점 이제 금방 또 7월 중순되고 또 7말 8초가 되겠죠. 자, 그래도 우리는 할 건 해야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자, 하루하루 체크하다 보면 실력이 어느 순간 올라갑니다. 매일 행정법. 오늘도 월요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즐겁게 갑시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지 문제인데요. 자, 이제 볼게요.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정소송, 그러면 조금 정리하고 나서 좀 볼게요. 자, 행정소송. 자, 일단은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을 두고 있어요. 자, 이보다 특별한 법을 달리 정하고 싶다.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많은 걸 배우는 건 아니고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그래서 자, 요거는 아무래도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여러분 시험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과태료 처분하고 이행강제금, 그것도 이행강제금 중 건축법은 제외예요. 건축법상은 이거는 행정소송법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외니까 요거는 정리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각종 개별법은 다 비송사건으로 간다 했는데, 자, 이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만큼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니까 행정소송법으로 갑니다. 자, 행정소송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일단 소송의 한계, 그 다음에 요건, 요 정도? 예, 한계 요건 정도? 그 다음에 본안에서 위법적법을 따로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에서 자, 그렇게 많이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본안에서는 입증 책임보다는 요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든지 소호 변경 같은 별도의 이제 제도, 소송 제도, 소호 변경 또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그 다음에 참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행, 정지, 신청호화 직권, 물론 취소도 있어요. 신청호화 직권 취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소송을 하면서 더불어 하는 제도들이니까요.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지방직 시험에서는 참가, 또 특히 이제 다른 소송 제도하고 소송 절차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냈어요. 자, 요거는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적에 그다음에 선고 좀 판결 이후의 효력.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한계 요건, 본안에서는 요 정도 각종 법률상 이게 법률의 근거를 둔 요걸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판결의 효력, 기소력, 형성력, 기팔력. 자, 이렇게 갖고 요 정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치는 거. 기속력과 형성력은 인용이라는 결정의 그 전제가 된 전제 이유. 자, 위법이라는 사유에도 미친다. 하지만 여기는 주문에는 인용과 기각. 하지만 전제 이후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자, 나머지 기판력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기속력, 형성력에 대해 위법하다는 자, 효력은 행위시에요, 항상. 그래서 이런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같은 건 판례를 많이 외우시고, 소변경,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변경에 따른 소변경, 청구 취지 변경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계는 아무래도 사건성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통치행위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사건성이고 민사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통치행위 원래 안 했죠. 그다음에 특별권력관계, 재량, 판단여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안 했었죠. 이렇게 자, 요거는 원칙은 대상으로 삼지 않다가 종전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자, 예외적 제한적이긴 하나 제한적이지만 자, 사법심사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치에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법치주의, 자, 국헌문란 목적 이런 것들. 자, 특별권력관계도 내부에서 쓰는 별도의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행정법이라든지 군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 재량은 일탈남용, 판단여지와 구별하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일탈남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독자적 지위에서 법원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갖고 하고, 요건은 이건 취소수동 요건을 좀 많이 공부하시고, 나머지 당사자 수동이나 이런 자 기관수동, 민중수동 요건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수동도 법상 이익 있는 자, 원고적이 있어야 되지만, 자, 기본적으로 요건을 보는 건 취소수동 요건에서 많이 나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참가는, 자, 이거 제3자 참가제도, 자, 제3자 소송 참가, 보조 참가라고 얘기를 해요. 소송 참가보다는 보조 참가. 자, 이거는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면, 영향이 있다면, 그래요. 제3자 소송 참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만 청은 소송 참가라고 하죠. 소송 참가.
자, 이렇게 하는데 왜 청은 소송참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송참가, 일반적으로 제3자의 보조참가나 소송참가나, 기본적으로 제3자 보조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은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관계없이 여기는 대부분 사인등이에요. 사인등.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사소송법을 준용받을 수 있죠. 민사소송법에 준용을 받을 수 있어요. 준용되는데, 문제는 행정청은 민사소송법 준용을 받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민사 사인등이 아니잖아요. 사인등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준용받을 수 없는 거죠.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라는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청이니까요. 그래서 청은 소송참가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순한 이제 보조참가자의 지위로,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진짜 보조참가 개념으로서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른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지방직 9급에서는 이런 것들을 문제를 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다음,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당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분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 소이익이 있다. 또는 원고적이 있다. 그러면 비슷한 개념으로 쓰지만, 일단은 당사자 입장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면 소이익과 함께 더불어 같이 인정을 해주고요. 다만 소이익이 사라졌을 때는 다른 절차상의 이익이 있다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소이익 중에서도 협의의 소이익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제 협의의 소이익이 있으면, 그럼 원고 적용은 원래 있었고 협의의 소이익까지 살려줬으니까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왜냐면 이거 원고 적격 소의 이익이라는 요건 문제예요. 요건은 직권조사다. 그러면 선생님, 소송을 제기하는 건 원고인데요. 근데 직권조사상은 무슨 차이입니까? 소장을 제출하는 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동, 그러니까 스스로 법원이 직권조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직권조사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환기하는 역할 이외에는 소장을 제출하는 건 없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여부를 밝혀준다는 거죠. 자, 직권조사상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 주장은 직권 발동을 촉구, 뭔가 띵동하는 초인종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해서 판단 유탈,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원래 판단 유탈이라는 건 내가 주장한 거에 구속을 받아서 그 구속 받으니까 그만큼은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뭘 빼먹은 거지. 근데 소장을 제기하는 거,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일종의 직권조사를 발동시키는 촉구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구속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개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는 뭘 빼먹었다 이렇게 해서 판단 유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비상상고나 상고예로 삼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일단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사인 등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그래요. 청의 소송참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원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나 또 지자체라는 단체가 할 수 있잖아요. 주체, 단체. 행정주청이라는 기관이 할 수 있어요. 청은 기관이고요. 따라서 여기도 안 되죠. 그래서 두 군데서.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청은 할 수 없고요. 그냥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만은 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맞았어요. 당사자 소송의 원고는 또는 피고는 국가나 지자체라는 당사자예요. 자, 그래서 청은 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에 있어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여러분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요거는 거부, 부작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 특히 거부가 처분성을 인정받으려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부작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인정되려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갖고 있지 아니한다면 당연히 그는 소송을 할 수가 없겠죠. 원고 적격이 없거나 행정소송에 그것도 항고소송에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 맞는 집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다 했다. 자, 4번, 국가가 국토 이용 계획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장애 기관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해서, 자, 국가가 누구한테 했다? 자, 국토계획 이용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장애 기관 이임 사무 처리에 관해서, 자, 지방자치단체 장애 기관 이임 사무의 처리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이임 사무를 했대요. 기관 이임 사무 또는, 자, 요거 내부 이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내부 위임 사무 같이 알아두세요. 이거는요, 일종의 심부름밖에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권한이 넘어가지 않아요. 위임되지 않아요. 그럼 권한이 위임 안 됐으니까 여전히 국가 사무라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장은 일종의 국가기관, 국가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일종이에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에게 스스로 소송을 제기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소송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강론적 지식이 살짝 붙어 있긴 한데 요즘에는 약간 붙어서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임 내부임은 권한이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여전히 국가 사무이고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일종이니까 국가가 국가기관하고 소송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사무를 집행하는데 허용될 수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2번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행정소송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오신다면 저랑 같이 가신다면 문제 해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시동 걸었으니까 일주일 또 열심히 가봅시다.